자, 나는 그런 거 전혀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옷장 서랍 저 깊은 곳에 늘어난 속옷이 하나도 없다고요? 지금 바로 정리하세요. 사람이 속옷부터 잘 차려 입어야 자신감도 붙거든요. 안녕하세요, 티아입니다. 오늘은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집에서 없어도 될 만큼 불필요하지만 집에 떡하니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전 수시로 필요 없는 물건들은 그때그때 정리하지만 1년에 한두 번씩은 정말 집안 샅샅이 다 돌아다니면서 불필요한 물건들을 찾아서 정리하는데요. 이번에 새해가 돼서 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제가 어떤 물건들을 정리하는지 여러분에게도 공유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리스트를 한번 짜봤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집에서 없어져도 전혀 후회하지 않고 이로 인해 여러분의 집을 깔끔하게 정돈시킬 수 있는 오늘 바로 없애야 할 것들 무려 2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놓치지 마세요. 자, 부엌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각종 텀블러와 물병들입니다. 얘네들은 그냥 계속 쌓여 가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꼭 뚜껑이나 빨대가 하나씩 없어지죠. 보통 가족 한 사람당 하나씩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유통기한이 지난 향신료들입니다. 우리 왜 어떤 특정 요리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향신료를 구입했다가 병 전체를 쓰는 일은 일반 가정집에서는 흔치 않잖아요. 근데 이 향신료도 유통기한이 있고 또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향이나 맛이 처음 구입했을 때보다 프레시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소량으로 구입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코스코 같은 곳에서 가성비 좋다고 대량으로 사시지 말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편리함과 비주얼 때문에 향신료 통을 이렇게 세트로 많이 따로 사셔서 보관하시잖아요. 근데 막상 그 통에 어떤 향신료인지만 적고 유통기한은 무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유통기한이나 구입 시기 정도는 꼭 같이 적어 놓으셔야 합니다. 전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이 향신료들을 체크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은 바로 정리합니다. 우리 냉장고에 한두 개 이상은 꼭 있는 배달 음식에 딸려오는 이 소스들, 아마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유통기한 자체를 잘 모르는 미스테리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의 냉장고에서 사라져야 할 것들이죠. 다음은 냉동실에 있는 미스테리한 음식입니다. 왜 우리 냉동실을 열면 저 구석에 이렇게 봉지에 둘둘 쌓여서 언제 그곳에 왔고 얼마나 오래됐는지 전혀 모르겠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마 더 이상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일 겁니다. 다음은 음식 저장 용기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 양말과 같아서 정말 반찬통을 쓰고 분명히 디시워셔나 싱크대에 놓고 설거지를 하고 보관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꼭 뚜껑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뚜껑은 있는데 통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정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 부디 짝이 맞지 않은 양말들과 머리끈들과 실핀들과 함께 행복한 곳에서 살길 바랄 뿐입니다.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씩은 이렇게 짝이 맞지 않는 반찬통들을 찾으시고 떠나보내세요. 6번째는 커피 머그잔입니다. 머그잔은 선물로 주고받기도 하고 여행 갔다 기념품으로 사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갑자기 정신을 차려보면 30개로 늘어나 있죠. 집에 커피 마시는 사람은 2명인데요. 너무 많아요. 머그잔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새해에 정말 자주 쓰는 머그잔들만 놔두고 다 정리를 했고요. 저희만의 룰을 만들어서 하나의 새로운 머그잔을 사게 되면 이미 있는 하나의 머그잔은 아웃시키는 방식으로 머그잔이 이렇게 쌓여만 가는 걸 방지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작은 주방 가전제품으로 가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1년 넘게 사용하지 않은 주방기기가 있다면 아마 그건 여러분에게 필요 없는 것일 거예요. 그래도 저 마음 깊은 곳에선 이런 생각이 있으시겠죠. 아니 그래도 언젠가 이 하트 모양의 미니 와플 기기를 사용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만약 작년에 그걸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굳이 하트 모양을 내서 만들지 않거나 아니면 와플 자체를 집에서 잘 드시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의 집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다음은 각종 유리잔, 그릇, 접시들입니다. 언젠간 우리 집에 손님을 초대했을 때 이 접시가 필요하겠지라는 생각에 계속 저 구석에 보관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코비드 때문에 상황이 이러니 많이 양보해서 지난 2년간 쓰지 않은 유리컵이나 그릇이나 접시가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집에서 크게 쓸모가 없는 짐이 될 뿐입니다. 부엌 마지막 아이템은 에코백과 각종 재사용 봉투입니다. 물론 플라스틱 봉지가 쌓여있는 것보단 훨씬 칭찬해 드릴 일이지만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로 다짐하고 에코백만 수십 개 사시는 분들 꽤 봤거든요. 매주 장을 보시는 양의 크기에 맞는 한두 개 이상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옷장으로 가볼까요? 엄마가 되고 난 후부터는 효율적인 옷장 정리에 대해 많이 고민하면서 제가 특히 관심을 갖고 잘하게 된 분야인데요. 실제로 지금 자세한 옷장 정리에 관한 영상을 조만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그 영상 올라왔을 때 놓치지 않으시도록 꼭 구독하셔서 알림 설정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전에 오늘 영상에서도 먼저 준비하실 수 있도록 몇 가지 짚어드릴게요. 옷장에서 첫 번째는 역시 핸드백입니다. 알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 핸드백이란 어떤 용도나 실용성 외에 다른 만족감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는 핸드백에는 별로 욕심도 관심도 없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은 특별히 자신에게 만족감을 주는 핸드백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옷장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유행이 지나거나 여러모로 여러분에게 맞지 않아서 더 이상 가지고 다니지 않는 그런 가방들 있잖아요. 안 그래도 비좁은 옷장에 자리만 차지하는 이런 가방들은 도네이트를 하시거나 컨디션이 좋으면 중고시장에 그냥 파세요. 다음은 구멍이 났거나 늘어진 속옷입니다. 자, 나는 그런 거 전혀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옷장 서랍 저 깊은 곳에 늘어난 속옷이 하나도 없다고요? 지금 바로 정리하세요. 사람이 속옷부터 잘 차려 입어야 자신감도 붙거든요. 다음은 여러분에게 잘 맞지 않는 옷인데요. 제발 우리 입었을 때 불편해서 안 입게 되는 옷들은 이제 놔주자고요. 내 언젠가 다시 살을 빼서 저 바지 속에 내 다리를 넣고 말겠어 라는 다짐으로 우리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그 바지를 붙잡고 있었나요? 지금 여러분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옷장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얼리입니다. 이거는 쉽지 않은 게 대부분의 주얼리들은 추억이 이렇게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추억이 있는 주얼리이지만 착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라면 한 곳에 따로 모아서 창고에 보관을 하시던지 하시고 현재 사용하는 화장대에서는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 1, 2년 동안 착용하지 않은 주얼리라면 아마 앞으로도 손이 안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칵테일 드레스나 각종 파티 드레스들,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구입한 이렇게 팬시한 드레스들 있잖아요. 그런 옷들은 비교적 비싼 가격 때문에 한 번 입고 쉽게 정리하지 못하는 아이템인데요. 그래서 저도 너무 아까워서 없애지 못하고 정말 10년 전 파티에서 한 번 입은 드레스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특별한 이벤트에 입은 드레스를 다른 이벤트에서 잘 안 입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누구 결혼식에 입고 간 드레스를 올해 다른 사람 결혼식에 또 입고 가실 수 있나요? 요즘은 특히 SNS 때문에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 사진이 쫙 퍼지잖아요. 그래서 같은 옷을 다른 이벤트에 또 입고 가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매년 똑같은 드레스를 다른 이벤트에 입으신다면 상관없지만 그런 큰 이벤트에 입은 드레스들은 보통 많이들 새로 또 장만을 하십니다. 그런 경우라면 굳이 몇 년씩 입지도 않을 드레스들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떠나보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액세서리로 갑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많이 쉽게 버리지 못하고 언젠간 저 스카프 한번 쓸 날이 있을 거야 하고 옷장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액세서리들이야말로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고 유행이 지나면 사용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전에 유행하던 G사, 대문자로 G자 이렇게 크게 딱 박혀있는 그 벨트, 지금 착용하실 수 있나요? 이렇게 유행을 타는 스카프나 다른 액세서리들이 여러분의 현재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면 보내버리셔도 됩니다. 자, 겨울 모자, 장갑, 목도리로 넘어갑니다. 작년에 착용해 봤는데 여러모로 여러분에게 맞지 않거나 잘 손이 안 가는 것들은 올해도 내년에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년에는 착용할 거라고 스스로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년에도 올해도 사용 안 하셨잖아요. 옷장 마지막 아이템은 바로 옷장 정리할 때마다 끊임없이 잠옷 놓는 서랍에 넣어 놓고는 있지만 정작 전혀 입지 않는 잠옷입니다. 우리 다 매번 이렇게 서랍 구석에 항상 놓이지만 결국 전혀 입지 않는 잠옷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정리하세요.
자, 욕실로 가보죠. 화장품부터 시작할게요. 뭐 욕실에 놓는 분들도 계시고 방 안 화장대에 보관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암튼 제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코덕 이었거든요. 그래서 각종 색조 화장품들을 사들이고 모으는 분들의 심리를 누구보다 이해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입니다. 아무리 색조 화장품이라고 해도 유통기한이 있는 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전 세네 달에 한 번씩은 제 화장대 제품들 다 살펴보고 정리할 것들은 바로바로 정리합니다. 다음은 우리 화장품 살 때마다 받는 수많은 샘플들입니다. 저도 저에게 필요한 샘플들은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보통 때 쓰지 않는 브랜드 샘플인데 다른 화장품 살 때 같이 이렇게 딸려 들어오는 샘플들의 많은 경우 결국 오랫동안 쓰지 않고 짐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샘플들은 용기에 유통기한도 잘 써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지난 몇 달간 쓰지 않은 샘플들은 그냥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각종 약들과 영양제입니다. 이것 또한 한국 분들은 부엌에 두시는 분들도 많고 욕실 파우더룸에 두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아무튼 저는 1년에 적어도 한 번씩은 집에 있는 모든 약품들을 보고 유통기한이 지난 약들은 바로 정리합니다. 약은 특별히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갑자기 몸에 막 해로워지는 건 아니고 단지 약효가 떨어질 뿐이지만 항상 조심하는 게 좋고 특히 약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겠죠. 약효도 떨어진 유통기한 지난 약은 바로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욕실 마지막 아이템은 헤어 스타일링 기기들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쓰던 헤어드라이어나 고데기 같은 경우에 더 좋은 신제품이 나와서 새로 들여와도 예전 기기를 쉽게 바로 처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새로 더 기능성이 좋은 제품을 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기기들 쓰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자, 기타 여러분의 집 다른 공간으로 가볼게요. 우리 모두의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래된 홈 데코인데요. 물론 뭐 일부러 앤틱 느낌을 주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추억이 담긴 물건이라서 볼 때마다 여러분에게 행복감을 주는 물건이 아니고 여러 주위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맞지 않는 액자라든지 홈 데코레이션이 있다면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우리 살면서 이사를 가기도 하고 같은 집에서도 세월이 흐르면서 집안 인테리어도 조금씩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럴 때 단지 세일할 때 샀다는 그 이유만으로 또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으니까 뭔가 분위기에 더 이상 맞지 않고 볼 때마다 거슬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붙잡고 있지 마시고 기부를 하시거나 다른 곳으로 보내셔서 그걸 더 즐길 수 있는 다른 주인에게 패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집마다 많이들 쌓아 놓으시는 여행 가방 또는 백팩입니다. 특히 저처럼 해외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국내에 방문도 자주 하시고 또 뭐 국내에 계시는 분들은 해외로 여행도 가시고 하시면서 하나 둘씩 여행 가방이 늘었을 텐데요. 심지어 이민 오신 분들 중에 무려 10년, 20년 전에 오실 때 그 외 이민 가방이라고 하죠. 그런 거 그 시절에 막 5, 6개씩 들고 오신 거를 아직까지도 창고에 그냥 쌓아두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조만간 다시 어디로 이민 가실 계획이 없으시다면 보통 여행 갈 때 쓰지 않는 그 이민 가방만은 적어도 이제 정리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보통 여행 가방도 사실 가족 한 명당 하나씩이면 충분합니다. 한 사람당 체크인 할 수 있는 큰 러기지 하나랑 캐리언 하나씩만 있으면 뭐 더 필요 있나요? 다음은 취미용, 특히 스포츠 장비인데요. 그 취미가 뭐가 됐던 이제 더 이상 자주 즐기는 취미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집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스노보드 타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정말 마지막으로 내가 보드를 탄 게 언제인가 싶을 정도로 지난 10년 넘게 안 탔는데도 불구하고 이사 갈 때마다 굳이 꼭 챙겨서 결국 창고에 방치해 놓는 걸 반복해 왔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타지도 않는데 자리만 차지하는 스노보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엄마들이 많이 공감하실 텐데요. 우리 왜 꼭 필요한 부품 하나씩 없어진 장난감도 쉽게 없애지 못하고 한쪽에 이렇게 모아놓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면 고장난 것 같아서 금방 고쳐서 다시 놀게 해야지 하는 그런 것들, 또는 어느 한 파트가 없어져서 나중에 찾아야지 하는 것들, 그런 거 결국 지금 다 고치고 찾아서 아이가 놀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없죠. 보내버리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집에서 정리해 버리면 좋은 물건들의 리스트를 공유해 드렸는데요. 한꺼번에 모든 것이 너무 힘드시다면 적어도 이 중에서 10개 정도 리스트업 하셔서 이번 기회에 정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장담할게요. 이렇게 쓸데없는 물건을 정리하는 게 중독성이 있어서요. 한번 습관이 드시면 계속 하게 되고 여러분의 집엔 여러분에게 정말 의미 있는 물건들만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즐겁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 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